남을 위한 글쓰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되면 되죠. 일반 직장인들도 그 직장에서 뭐 인정받고 그러려면 그 회사 자체가 된다거나 그 오너가 된다거나 그 내가 써주는 분의 생각을 잘 읽어서 그분의 문체로 이게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내가 개입되면 안 돼요. 나는 없는 사람이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뭐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이제 그런 필요가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내 권위를 갖는 거예요. 제가 그것 좀 해. 걔 전문가야. 일단은 그런 인정을 받는 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선생님께서 글쓰기를 위한 독서법은 따로 있다고. 첫 번째로는 목차 독서라고 그럴까요? 온라인 서점에 가면 목차는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면은 혼자 이게 이런 내용이거나 뭐 추론도 하고 정 궁금하면은 이제 찾아서 읽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생각을 말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한 꼭지 글을 아무리 짧은 글을 읽어도 그 글을 읽고 나면 잠깐 생각해봐요. 내가 이 글에서 얻은 게 뭔가. 거기서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글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도 한 줄이라도 떠오르면 그거를 메모해요. 호시탐탐 그걸 써먹을 기회를 엿보죠. 내가 메모하는 게 있는데 그거 언제 얘기하지? 그런 얘기하는 게 되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게 즐겁다 보니까 또 책을 아무래도 찾게 돼요. 굳이 뭐 책이 아니더라도 저는 뭐 칼럼을 읽는다거나 또 SNS에서 무슨 남들이 써놓은 짧은 글들 있잖아요. 또는 뭐 블로그의 글들, 이런 거 어느 한 꼭지를 보면 반드시 내 걸 챙기려고 하죠. 그게 저의 뭐 독서 습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젊으면 크리에이티브하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일단 하고요. 그 동의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글을 쓴다는 거는 두 가지로 쓰는 거거든요. 기억과 상상으로 써요. 기억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죠. 근데 다 과거의 것이에요. 이미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글쓰기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어떤 비중으로든 상상이 들어가야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기억과 상상의 싸움이에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사원 대리 시절은 저는 상대적으로 기억이 부족하죠. 아는 것도 적고 경험도 적고, 윗분들은 그게 많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면 야, 그거 안 돼. 그거 해봤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기억으로 말하는 분들이 승률이 한 97%예요. 이쪽 상상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의 한 3% 미만이야. 그러니까 늘 기억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상상을 내려놔요. 시키는 거 잘하자. 말 잘 듣자. 그래서 이제 무기력해지죠.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장되고 이제 부장되면 미리 자기가 그걸 검열하고 재단하는 걸 잘하는 게 그걸로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깨야 좀 더 이제 어차피 이 세상은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잖아요. 더군다나 이제는 그런 창의력, 상상력이 이제 돈이 되는 세상인데 그걸 어떻게 키워줘야 되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에 관대한 거. 실패했을 때도 어떤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는 거. 또 성공의 길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다. 네 방법을 해봐라. 이 어떤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모두가 미디어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죠. 어려운 질문이지만 어떻게 글을 쓸까요, 선생님?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컨텐츠고 하나는 스토리입니다. 결국은 컨텐츠와 스토리로 말하고 쓰는 거예요. 유튜브 하는 거 자세히 보면은 결국 어떤 컨텐츠라는 전문성,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어떤 주제, 테마, 그거와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그걸 하면서 겪은 일화, 에피소드, 결국 스토리예요. 이것의 교직이에요.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말을 잘하려면 우선 자기 컨텐츠 가져야 되고요. 저 사람 하면은 쟤 뭐 좀 하는 애야. 그 미친 애야 거기에. 이런 그 무엇,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컨텐츠죠. 그게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해야죠. 그 과정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고난, 역경, 시련, 뭐 실패 이걸 또 극복하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스토리,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컨텐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쓸 수 있다. 이 세상에 말 잘한다, 누구 글 잘 쓴다 하는 사람들의 본질은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컨텐츠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대학 교수님들 막 컨텐츠는 정말 많아. 근데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 컨텐츠만 가지고 얘기를 해.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그래요. 근데 스토리만 또 얘기하면은 공허해요. 사람들이 뭐 재밌긴 한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네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해. 그 자기는 그 이야기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 깨닫는 게 있어야 되거든. 이야기는 사실은 그 컨텐츠를 전달하는 수단이거든요.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는데 그 안에 컨텐츠가 없다. 그러면 실망하죠. 컨텐츠가 결국 그 만든 컨텐츠를 쌓아가는 과정이 스토리가 되기도 하고, 스토리는 결국 컨텐츠를 표현하는 수단인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추려고 하는 게 결국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비결이다. 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강훈의 글쓰기라는 그 시대의 명저가 이제.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네. 책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글쓰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글쓰기에 대해서 말하고 글 쓰는 게 즐겁고요. 그거는 누구보다 좀 잘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제 목표도 있고 꿈도 있어요. 좀 허황한 꿈 같지만 인류를 글쓰기 고통에서 구원하자. 그 방법을 찾자. 몇 가지 지금 일종의 제 가설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전 개인적으로 글쓰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내가 어떤 사는 의미가 되고 나의 어떤 내 존재의 가치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되니까요. 네. 사실 돈이 되는 콘텐츠들은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 해주는 책들이 사실 좀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기소개서나 경력 기술서를 잘 쓰는 법. 글은요, 모든 글은 목적이 있어요. 그걸 쓰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목적에 부합하는 글을 써야 되거든요. 자소서, 경력 그 소개하는 거 왜 쓰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을 알고 싶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다 읽었을 때 머릿속에 그 사람의, 아, 이런 사람이겠구나. 이게 떠오르지 않는 글은 그건 잘못 쓴 자소서예요. 그럼 역으로 뭘 떠오르게 할 건가를 정해야죠. 그것을 그렇게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건가. 그걸 찾아야죠. 그래서 그거를 넣어줘야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냥 그게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먼저 자기에 대해서 좀 뭐 친구든지 이렇게 해서 말을 좀 많이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나를 소개하고 나를 설명하는 말을 먼저 해봐라. 그 말을 하면서 나를 찾을 거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말을 해보고 또 친구한테 덤으로 어떤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먼저 나를 설명해보는 말하기. 이게 나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뭔지를 찾았는데 이거를 나를 보여줄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요. 기왕에 많이 나와 있는 자소서나 이런 걸 많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런 대목, 그래, 이거 나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거를. 다른 사람이 쭉 써도 그건 뭐 표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의 걸 볼 때 뭘 또 유심히 봐야 되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거, 그건 진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부함은 싹 걷어내고, 그러니까 1단계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알고, 그걸 표현하면은 좀 좋은 자소서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그 사람은 한 번 왔다 가는 거다. 내가 누구의 눈치도 안 본다. 누가 나한테 감히 지적질을 할 수 있냐. 저도 뭐 SNS나 이런 거 쓰면 누가 와서 자꾸 참견을 해요. 난 그런 거 고치고 싶은 생각 없거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보지 마. 내 글이야. 이런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는 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못해왔기 때문에. 늘 눈치를 보고 남에 맞춰주는 걸로 밥 먹고 살았거든요. 맞춰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읽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 말귀를 알아들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는 방식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이제 내가 없이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나를 보여주고 내 중심으로 살자.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그거는 읽고 듣기의 삶이 아니고 말하고 쓰기의 삶.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고. 이게 첫 번째 하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남과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되 남이 듣고 싶은 말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이 듣고 싶은 말을 찾는 거,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의 질문을 생각해 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아는 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뭘까?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해주려는 생각, 그래야 독불장군이 안 되고 팔리는 또 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제가 하는 것은, 저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찾아서 뭘 생각을 물어보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근데 내 사무실로 돌아올 때는 뭔가 떠올라. 이렇게 말했으면 됐는데. 내가 없는 게 아닌데 왜 그 대답을 생각이 안 났을까? 나는 내가 당사자일 때는 못 떠올리는구나. 내가 어쩌면 좋게 해석하면 뭐 잘해보려는 어떤 그런 강박 때문에 자꾸 검열을 하는구나. 남한테 막 잘 보이려고 내가 그런 게 근본적으로 있구나. 그러면 내가 당사자 하지 말고 훈수 두는 사람이 되자. 제3자 입장이 되자. 바둑 장기 들 때 옆에서 지켜볼 때 수가 잘 보이고 그럴 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고 제3자 입장에서 참견하는 방향으로 비껴서서 생각해보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글로 옮기면 사람들한테 좀 공감이 되고 그런 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는 방법은, 어떤 주제에 관해서 글을 써야 될 때 그 주제어,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칼럼 한두 개 읽고, 유튜브 동영상 강의 한두 개 듣고, 그 예스24나 교보문고 가서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책의 목차를 한두 개 보고, 구글에 가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고,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글이나 어떤 강연이나 어떤 이미지나 그건 원래 있던 거고 남의 것인데 그것을 저는 보고 듣고 읽으면 제게 떠올라요. 그게 일종의 제가 이제 훈수 두듯이 비껴서서 보는 거예요. 그게 저의 어떤 사고법이고, 그런 식으로 저는 제 생각을 만들려고 합니다. 끝으로 우리 삼행시 독자분들한테 글쓰기를 또는 독서를 넣지 않은 응원의 메시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말이건 글이건 또 독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 핵심에 메모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려면 말할 거리, 글 쓸 거리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잘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건 이미 있는 것을 써먹는 시간이지 그걸 만드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말하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미 있는 것은 어떻게 만드냐? 메모로 만드는 거예요. 늘 메모를 해두면 그 메모한 게 말이 되고 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메모하는 사람은 독서를 즐기게 돼요. 왜냐하면 독서할 때 메모거리가 가장 잘 떠올라요. 우리가 뭐 산책할 때 또는 뭐 누구와 대화할 때 뭐 잠들기 전에 뭐 메모거리가 잘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는데 가장 잘 떠오르는 것은 독서할 때예요. 그럼 자연히 메모를 하는 사람은 독서를 즐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독서할 때 메모거리가 잘 떠오르니까. 자연히 독서도 즐기게 되고요. 공부를 좋아하게 되고요. 말을 잘하게 되고 글을 잘 쓰게 되죠. 독서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메모하셔라. 메모하는 삶을 사셔라.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